파일 입출력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어떤 구조체라든가 클래스 내에 그런 어떤 저장해야 되는 목록을 이렇게 변수로 선언해서 그 자체를 메모리상으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아주 수월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전 시간에 보면은 그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너리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만약에 구조체라고 하면은 구조체를 바이트 단위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읽어드리고 나면은 그 읽어드린 그 데이터를 다시 구조체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쉽게 읽고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구조체를 어떤 오브젝트나 이렇게 구조체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바이너리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스트럭트를 바이너리로 한다 이러면은 바이트로 이렇게 바이트로 자꾸 이렇게 되지? 바이트로 우리는 데이터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트럭트를 일단 먼저 한다 했으니까 스트럭트 to 바이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뭐냐면 2라고 했는데 보통 프로그램 짜시다가 보면은 A에서 B로 컨버팅을 한 거라 이렇게 변환을 할 때 보면은 영어로 to를 안 쓰고 보통 2로도 많이 써요. 어차피 발음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struct to bytes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오브젝트 해서 오브젝트를 구조체인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구조체가 어떤 구조체인지를 모르지만 일단은 그 구조체를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는 이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반환을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나니까 null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 C샵에서는 그 최상위 클래스가 그냥 소문자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타입을 이렇게 얘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것처럼 뭔가 파일을 열려고 하면은 그 파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는 바이츠를 받아서 여기서도 바이츠를 만들어서 얘를 데이터를 바이츠에다가 받아야 되니까 바이츠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볼게요. 예, 유징에요. 보면 시스템.runtime에 그리고 interop의 services라고 있어요. 예, interop operation 교차 서비스겠죠. 예, 한글로 치면 교차 서비스인데 이걸 교차 서비스니까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을 변환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에 보면 그 방금 추가했던 네임스페이스 안에 보면은 마샬이라고 있어요. 마샬의 size of 방금 넘겨받았던 오브젝트의 크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int 여기도 똑같이 len 해서 크기를 먼저 구해야겠죠. 안에 일단은 크기를 먼저 구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를 받을 이렇게 바이츠 한 다음에 new 바이트 그리고는 그 크기를 설정을 한 다음 만든 걸 우리는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이제 남은 거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바이츠에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넘겨줄 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한 이렇게 가공을 해야겠죠. 일단은 마샬에 보면요, alloc 해서 여기 지금 이 함수가 보면 alloc 해가지고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함수도 플랫폼마다 보면요, 플랫폼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그 윈3이 API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게 특정한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뭐 읽고 쓰려고 하면은 글로벌로 되어 있는 이 어떤 얼락이라는 이 함수가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래 놨죠. 앞에 H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은 이 H가 핸들이에요. 내부적으로는 클래스인지 스트럭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지는 않지만 너희한테 사용을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의 핸들 개념이 있어요. 핸들을 조금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밖에서 사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만 내가 쉽게 사용만 하게 해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니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데 네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너한테는 안 알려줘 해서 보안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핸들이거든요. 보면 얼락이라는 거는 할당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핸들이에요.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글로벌로 전역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거겠죠. 대신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알려줘 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함수에도 보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수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나 뭐 접두사 어떤 특정한 명칭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사 함수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le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할당을 한 다음에 뭐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free handle global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int ptr 시스템 int pt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방금 만든 걸 우리가 해제하고 싶은데 그거 해제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int pt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int pt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nt ptr 이렇게 제가 ptr로 해놓을게요. 이거 뭐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자동 완성이 막 됩니다.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int ptr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using이에요. 그리고는 시스템에 int pt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nt ptr을 사용하려면 여기서 세미콜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자 방금 만든 걸 제가 이거를 int ptr로 제가 봤습니다. 방금 만든 걸 보통 할당하고 나면 new 해서 앞에 어떻게 돼요? 받는 거죠. 그리고는 int ptr로 이렇게 받네요. 얘가 반환하는 게 int ptr입니다. int형의 포인트라는 거겠죠. 안에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방금 글로벌로 안에 마샬이라는 클래스에서 여기에 머샬이라는 이 클래스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ptr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해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랑 연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안에 머셜이라는 데가 안에 보면은 struct to ptr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오브젝트를 ptr에 넘겨줍니다. 안에 보면 struct to ptr 보이죠?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뒤에다가 안에 보면은 뭐 delete old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뭐 옮겨주고 지우는 건데 우리는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alse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금 만든 메모리를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는 거죠. 오브젝트를 ptr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오브젝트를 일단 ptr로 복사를 했고요. 이제는 그러면 ptr을 바이트로 복사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샬에 카피에 ptr을 이번에는 바이트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ptr을 바이트에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바로 여기 보면 이 오브젝트를 바로 바이트에다가 복사하면 좋은데 바로 복사를 지원하는 함수가 없어서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마셜이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얘가 중간 역할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얘가 만든 PTR을 가지고 얘를 PTR로 넘기고 PTR을 이렇게 한번 경유해서 복사를 하도록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방금 받았던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용을 했죠. 멤버 변수나 이런 걸 안 썼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그리고 어때요? 외부에 그냥 바로 깔끔하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public static. 자, 오브젝트라는 이 구조체를 받아서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넘기게. 자, 여기에 이제는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바이츠를 받아서 그리고는 스트럭트를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바이트를 받죠. 그리고 바이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안에 보면은 오브젝트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는 return null 이렇게 해서 자, 바이츠를 받아서 그리고는 오브젝트로 반환을 해 줍니다. 자, 어때요?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얘도 바이츠만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도 클래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의존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스태틱으로 붙이고,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다가 알려주니까 퍼블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지울게요. 어차피 이 이름으로 바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요, 여기다가 내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 타입을, 그러니까 구조체의 어떤 타입을 오브젝트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겨주면 사용할 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임시의 어떤 타입을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부를 때 어떤 타입을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타입을 직접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입을 한번 직접 지정해 볼게요. 어떤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직접 지정한 타입으로 반환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입을 직접 내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문법이 이렇게 해서 구조체로 구조체의 타입으로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있었던 걸 보시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함으로써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int len에요. 방금 우리가 받았던 타입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타입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갖다 이 바이츠를 받아서 어떤 타입을 만들려고 하면 이 임의의 오브젝트로 내가 만들어서는 이 타입의 크기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오브젝트로 내가 반환을 한다 이러면 이거로 받게 되면은, 이것만 받게 되면은 내가 변환을 해야 되는 타입을 어떻게 지정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한 타입을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고 이 타입으로 내가 받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타입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머셔를 통해서 size of 합니다. 그리고는 방금 받았던 타입의 크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타입을, 이 바이츠를 내가 받았는데 이 바이츠 크기가 만약에 새로 받은 바이츠
랭스가 어디요? 새로 이 만들 스트럭트의 크기보다도 작으면 뭐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리턴 널이 되나요? 자, 어쨌든 뭐 리턴 널이 되겠죠. 얘가 어떤 타입이 될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튼 얘는 에러는 막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받은 데이터 아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랑 이것처럼 이렇게 그 크기대로 포인트를 만들고요.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해제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여기 아까 요 복사하는 방법 있죠. 이게 PTR에 보면은 이 PTR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는 PTR에다가 바이트를 복사했지만 여기 보면은 거꾸로 돼 있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바이트에 그리고는 얘는 0에 여기다가 PTR 해야겠죠. 들어가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자, 보시면 바이트에 있는 걸 여기는 PTR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꾸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원하는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T에 어떤 타입 있죠? 넘겨받은 타입, 이 T에 그리고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쉘에 안에 보면 PTR을 to struct로 그리고는 PTR을 어떤 타입요? 타입 T 타입으로 만들고 만든 그 결과를 이렇게 T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자, 어때요? 안에 여기 빠졌네요. 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구조체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구조체를 바이트 단위로 바꿀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는 걸 특정한 구조체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임시로 되어 있던 이 코드들은 제가 주석으로 이거는 주석으로 남길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코드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샵 if false라고 해서 이거 주석으로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이거는 주석으로 담아 놓고 이거를 사용하는 곳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메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도록 할게요. 자, else if의 input에 그리고는 get key의 down에 여기는 키 코드. 자, 만약에 P를 누르면 여기에 세이브를 하고요. P를 누르면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else if의 input에 get key down에 Q를 누르면 이때 로드를 하도록 해 볼게요. 자, 보시면 P를 누르면 세이브를 하고 이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는요, 여기다가 한번 구조체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클래스 안에서 메뉴 클래스 안에서 테스트용으로 한번 구조체를 선언해 볼게요. 스트럭트에 게임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플랫에 효과음 BGM에 그리고 SFX 정도 넣고요. 그리고 현재 베스트 점수 넣고요. 그리고 뭐 이름 한번 넣어놓을까요? 이름 넣고요. 뭐 이 정도 데이터 넣은 다음에 자, 이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도 뭐 퍼블릭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게임 데이터에 뭐 게임 데이터 GD라고 해서 제가 선언을 하고요. GD에 있는 BGM은요,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할게요. 0.5F 정도로 넣고요. GD에 SFX는 여기서 한 0.75F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GD의 베스트 점수는 1, 2, 3, 4, 5 정도로 넣고요. 그리고 GD의 네임은요, 뭐라고 하지? 네임은 이게 유니티 게임 데이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안에 일단 쓰려고 하면은 여기 파일 IO에 있는 일단은 먼저 바이트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 IO 할당 실행이 안 되네요. 이러려면 사용을 해야겠죠. using에 std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파일 IO 이라니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오브젝트를 스트럭트 바이트 단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뭐죠? GD예요. 자, GD를 바이트에 바이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IO에, 그리고는 세이브를 시킵니다. 바이트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때 여기다가 경로는 제가 게임 데이터 점 세이브로, 자, 게임 데이터 대문자로 쓸까요? 게임 데이터 점 세이브 파일로, 그리고는 이 바이트를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저장을 시키고 나면 얘가 제대로 또 로드를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 IO에, 그리고는 로드를 합니다. 똑같은 경로 이름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자, 이거 읽어 드리는 거는요, 바이트 단위로 읽어 드리죠. 자,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읽어 드리죠. 아이고. 이렇게 읽어 드려서, 그리고는 파일 IO에, 그리고는 바이트를 원하는 구조체 형태로 넘깁니다. 자, 여기에 넘길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 데이터로 타입으로 내가 받고 싶어요. 어디요? 바이트를 넘겨서. 자, 그리고는 어디요? 이름을 게임 데이터에 GD로 읽습니다. 자, 원하는 타입으로 이제 바꿔주죠, 바이트를. 자,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에 로그, 이번에 좀 복잡하니까 포맷으로 제가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 달러 붙이고, 자, 안에 순서대로 1개, 2개, 3개, 4개. 자, 여기에 앞에 BGM 해서요, gd.bgm 출력하고요. 그리고 sfx gd.sfx, 그리고 여기는 best. 자, best는요 gd.best 출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여기다가 gd.name, 이걸 조금 띄우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이거 이 콜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이 아니고 이렇게 콜론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얘는 이렇게 놓고요, 얘도 이렇게 놓고, 베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P를 누르면 이 구조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Q를 누르면 얘가 불러서 바이트로 불러서 바이트를 구조체로 바꾸고 쓰기 쉬운 구조체로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P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봅니다. 안에 여기서 P를 눌렀어요. P를 누르면 저장은 바로 됐나 한번 볼게요. 헬로우 여기다 보면은 여기 안에 게임 데이터 세이브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 P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게임 데이터 세이브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저는 여기 보면 워크스페이스 경로에 헬로우 월드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 요 앞 제일 보면은 이 해당 프로젝트 경로 안에 보면은 게임 데이터 세이브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6시 28분이죠. 보시면 6시 28분 정확히 방금 저장된 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 다음에 Q니까 Q를 딱 하니까 어때요? 아까 내가 저장했던 데이터랑 일치하나요? 이렇게 보면 정확히 0.5, 0.75, 1, 2, 3, 4, 5 유니티 게임 데이터 그대로 제대로 다 인식이 됐죠. 자, 여기 봐보시면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구조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저장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이렇게 저장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그 파일 입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C에 있는 파일들을 아주 많아요. 많은 파일들을 뭐 다른 드라이브인 뭐 D에다가 만약에 카피를 해요. 그러면 이 파일이 많을 때 막 복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아무튼 이 파일이 개수가 많으면 파일에 복사하는 그러니까 옮기는 파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저하됩니다. 진짜 속도가 많이 저하돼요. 옮기는 파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령 같은 용량이라도 이렇게 같은 용량이라도 이래요. 그러면은 파일 입출력에도 동일합니다. 파일 입출력에도 내가 파일을 뭐 1메가 파일을 저장을 해요. 파일을 저장을 하면 1메가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한 번 부를 때 저장을 할 때 한 번만 라이트를 해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거를 1메가를 그냥 한 1024만큼 라이트를 부르게 되면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한 번 만에 저장을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번 만에 저장을 하는 것. 지금 보시면 파일 스트림으로 한 방에 저장을 하죠. 함수를 한 번 불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일 라이트를 할 때 보면요, 이 데이터를 뭐 1024만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수형이 1024개예요. 그래서 1024개만큼 얘를 갖다 라이트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하물며 PC에서조차도 이제 속도가 느리다면 인베디드 시스템인 핸드폰에서는 속도 저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너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읽고 쓸 때 보면 웬만하면 한 방에 쓰고 한 방에 읽고
하는 구조여야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도 빨리 쓰고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일 입출력이 되게 느리거든요.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 고전 게임들은 보면요, 게임 하다가 이런 거요, 중간중간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 하다가 뭐 ESC나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세이브하기 뭐 이런 거 있죠. 분기점에서 세이브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혹시 죽으면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저장이라는 게 없죠. UI UX에서 저장을 따로 이렇게 둔다기보다는 어떻게요?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동으로 세이브를 하죠. 요즘에 자동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도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다가 이렇게 끊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얘가 오래 걸린다라고 치면요, 라이트 하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전원이 끊겨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일을 저장을 하다가 라이트 하다가 크로즈를 하기 이전에는요, 메모리 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크로즈를 하기 전이라면 얘가 만들었다가 쓰는 도중에 튕겼어요. 그러면 그 파일은요, 0바이트가 됩니다. 위험하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위험하겠죠. 파일을 저장을 하다가 만약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뭐 보통 보면은 자동 사냥하는 그런 게임들 보면은 이게 게임이 막 돌다가 보면은 자동 저장 아마 될 겁니다. 클리커 게임도 보면은 자동 저장됐습니다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거든요. 파일을 입출력을 한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장 공간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하도 많이 걸리지만 배터리도 많이 먹어요. 당연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옥수로 배터리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이게 보면 진짜 싱글로만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탠드얼론 게임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영상 파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영상 파일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로컬에다 저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광고가 유저들한테 노출도 안 됐는데 그 파일을 또 받게 되면은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망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망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업체에서 이제 패킷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를 누적해서 로컬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저장한 게 사용이 되고 나면은 다시 뭐 덮어 쓰기를 하거나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로컬 게임, 스탠드얼론 게임을 내가 했는데 실제 게임을 다운받을 때는 보면 한 30메가인데 30메가짜리 게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누적된 데이터가 안에 뭐 파일을 지우려고 하면은 뭐 1기가, 2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영상 파일들을 누적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동영상 광고를 붙이게 되면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파일도 읽고 계속 쓰기 때문에 이제 부하도 많이 걸리게 될 거고, 그런 부하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한 방에 저장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지금 구조체만 했는데 클래스도 이게 객체 직렬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객체 직렬화를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 블로그에 보면은 그 객체 직렬화를 통해서 저장하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어차피 쓸 일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패스를 하고요. 오늘 1, 2교시 그냥 날리는 바람에 내일 오전에 수업이 오전이 아니고 내일 1교시 정도에는 오늘 했던 거 앞부분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그 스레드와 그리고 델리게이터와 그리고 크루팅과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좀 중요한 수업이라서 그 부분은 좀 반드시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날아가는 바람에 뭐 어차피 뭐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 그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거는 오늘 아마 게임을 만들면서 어떤 비동기 처리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보면은 연출이나 각종 효과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만약에 격투 게임을 한다면은 타격감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퀴즈 게임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있잖아요. 이게 이벤트를 연출을 할 때도 아마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부분이 억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겸 해서 녹화는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상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가 보면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하면은 이게 모노비에브를 이렇게 바로 상속받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고급언어를 쓰게 되면 상속이라는 게 알기는 아시겠지만, 그냥 부모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 정도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게임상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 보면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제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메뉴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에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니까 그냥 슈퍼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안에 뭐 슈퍼 클래스에 컨스트럭트 생성자는 반환이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기는 디버그에 로그에 얘는 이름을 제가 슈퍼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슈퍼가 뭐 어떤 실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public void ru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run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슈퍼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run이라는 걸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public의 클래스에 이게 보조 클래스니까 sub 하고요. 그리고는 슈퍼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public sub예요. 얘도 이렇게 생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 run이라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상속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슈퍼라는 걸 서브가 받아서 이렇게 똑같은 함수 이름으로 void run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스타트에서 보면은 방금 만든 거, 자, 슈퍼라는 걸 S0라는 걸 new 슈퍼로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는 S0.run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서브예요. S1에 new 서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S1에 똑같은 함수인 run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실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로우 메뉴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드가 여기 보면 헬로우 메뉴라는 게 이렇게 불렸고요. 그 다음에 슈퍼라는 걸 생성을
똑같이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을 불렀으니까 얘가 런이 불리고요. 서브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서브를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서브가 한 번 더 불렸죠. 이게 여기 보면 서브를 불렀는데 슈퍼 클래스도 한 번 또 불렸습니다. 얘가 상속을 받고 있죠. 그리고는 또 런을 부르니까 런이 불렸네요. 저 재밌는 구조죠. 나는 이렇게 뉴 서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슈퍼가 한 번 더 불립니다. 자, 다시 이거를 확인차 해서요. 얘가 불리는 시점 있죠. 얘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얘도 이렇게 사이에 막대기를 건져 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막대기가 실행되는 곳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자, 서브와 슈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슈퍼가 먼저 불리고 자식이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다는 거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슈퍼의 S2에요. 여기서 슈퍼의 S2에는 뉴 서브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S2에 런을 불러 볼게요. 자, 타입은 어떻게 해요? S2로 타입을 선언을 했죠. S2는 슈퍼예요. 슈퍼. 그리고는 생성은 또 자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S2에 런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서브가 불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이 슈퍼와 서브가 불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런이 불렸는데 이 런이 무슨 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인차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런에다가 얘는 슈퍼의 런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서브의 런입니다. 슈퍼런 서브런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여기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뜨고요. 표시가 뜨고 그 다음 슈퍼와 서브가 불렸고요. 불리는 거 보면 슈퍼런이 불렸네요. 자, 여기에 S2의 타입이 슈퍼니까 슈퍼런이 이렇게 불리네요. 자, 이렇게 슈퍼런이에요. 얘가 불리는 게 이 슈퍼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슈퍼런이 불리네요. 자, 근데 만약에 게임상에서요. 자, 게임상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리턴 하고요. 만약에 게임 코드에 자, 게임 코드에 이제 몬스터를 만들었어요. 로드 몬스터를 로드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게 드로우 몬스터에서 몬스터를 내가 한번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몬스터를 그리는 겁니다. 아이고, 뭔가 단축키가 잘못. 몬스터를 로드를 하고 그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컴퓨터가 뭔가 좀 다른 게 막 실행이 돼가지고 자, 여기에 로드 몬스터와 드로우 몬스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쿠르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밑으로 보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void load monster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몬스터는요, 이게
몬스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몬스터에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슈퍼와 서브라고 했는데 이때 자, 슈퍼 있고 서브 있고 여기서 읽어볼게요. 퍼블릭 클래스에 아까 몬스터였죠. 몬스터 몬 A 타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몬스터는요, 뭐 좌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I 포인트에 포지션이 있겠죠. 맞죠? X, Y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볼게요. 몬스터 퍼블릭 클래스에 몬스터 있고 몬스터가 부모가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을 몬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제가 몬스터에 몬 했고요. 여기는 몬스터인데 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속을 이렇게 받아요. 어디요? 몬스터를. 자, 몬스터를 상속받아서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상속받은 거는 이 멤버 변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얘도 이렇게 도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생성자 도구 그리고 도구 그리고 그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그리는 거니까 드로우라고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립니다. 자, 그리려고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그리겠죠. 얘 같은 경우 임시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몬스터는 이렇게 드로우가 되는데 이거는 몬 드로우죠. 자, 이렇게 있고요. 얘도 걔가 그리는데 얘는 도구.드로우가 되는 거죠. 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더. 캣 있고요. 고양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게 몽키라고 해볼까요? 자, 몽키 정도로 했어요. 몽키. 자, 몽키 드로우. 그리고 고양이 드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원숭이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몬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좌표를요, 물론 이게 다르겠지만 여기는 포지션.x는 0을 그리고 포지션.y는 0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걔는요, 임시로 얘는 아까 부모 생성자가 먼저 불리고 자식이 불렸죠. 그러니까 얘는 0,0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여기서는 y 값을요, 얘가 1로 두고요. 걔는 1로 두고요. 그리고 고양이는요, 여기 한 7을 두고요. 그리고 얘는 한 5를 두습니다. 제가 밖에서 두도록 할게요. 자, 밖에서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화하는 데가 있고 그리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로드 몬스터에서 방금 개를요, 개, 고양이 이런 게 있죠. 아까 도구 캣 또 몽키 몽키 이렇게 있죠. 안에 제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캣도 ucat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monkey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좌표값을 임시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도구.position.y는 한 3f로 두고요. 얘는요, cat은요, position.y는 한 1f로 두고요. 그리고 cat.position.y는 한 5f로 이렇게 뒀어요. 이 값은 얘가 AI가 돌면서 어떤 특정한 값이 이렇게 Y 값이 아마 XY 값이 막 움직이면서 바뀌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마 바뀌게 될 텐데, 이게 AI가 돌면서 실제 게임상에서는 AI가 돌면서 도구는 이렇게 특정하게 뭐 댕굴댕굴 거리면서 아마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개든 원숭이든 이렇게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구 개 고양이를 오토바이를 시켜야 돼요. 소팅을 해야 되겠죠. 소팅을 한 다음에 어찌 보면 Y 값이 작은 순으로 드로우를 불러야 돼요. Y 값이 작은 순으로 내가 드로우를 이렇게 AI가 도는데 Y 값이 작은 순으로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보면은 여기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멍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또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밑에 있는데 얘가 먼저 그려지고 얘가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기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려고 하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지금 저 데이터로 치면은 cat.draw가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dogu.draw가 그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monkey.draw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draw가 몬에 있는 드로우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그리고 캣이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그리고 멍키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불려야 해요. 자, 이렇게 불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갔지? 코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불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클래스에서 보면요, 몬스터가 어찌 보면 슈퍼 클래스이기도 하죠. 타입은 이렇게 몬스터 타입에 내가 캣을 만들어서 ucat 해서요, 나는 cat.draw를 부르게 되면 이게 캣에 있는 드로우를 부르고 싶어요. 아까 이게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얘가 불려버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내가 타입은 캣으로 했지만, 타입은 몬스터로 했지만 불리는 거는 캣에 있는 드로우를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버추얼로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넣는 겁니다. 여기도 오버라이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넣게 되면 타입은 몬으로 만들지만 new monkey를 해서 만들었다면 드로우가 이제 여기가 불리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보시면 도그, 캣, 먼키가 아니라 이거를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부르면 힘드니까 이거를 모네 모는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들고요. 모네 유 아이고 배열을 일단 만들고요. 유몬에 3개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몬 제로는 이걸로 만들고, 그리고 몬 원은 이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몬 2는 이걸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몬 제로를 드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는 버추얼가 오버라이드를 부르지 않았으면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몬이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그리겠지만 오버라이드가 됐기 때문에 얘점 드로우 하면 도구가 가지고 있는 거, 캐시 가지고 있는 거, 먼키가 가지고 있는 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여기서 몬 제로 2, 1 이렇게 했어요. 뭐 여기에 각각의 AI가 돌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를 갖다가 불리려고 하면 얘가 오토바이를 시킨 다음에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때 한 게 뭐였어요? 솔트가 있었죠. 솔팅이 있었죠. 솔트. 자, 이 솔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안에 솔트예요. 여기에 솔트 이거를 밖에다가 여기다 만들게요. 솔트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솔트는 유솔팅 해서 솔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솔트에 애드 시켜요. 어디요? 자, 몬의 몇 번째에 있는 position.y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for int i는 i에 3개를 넣겠죠. 몇 개 이렇게 몬스터가 이게 몬 i가 가지고 있는 이 좌표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플러시니까 이렇게 제가 인트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값을 솔팅에다가 값을 넣고요. 그리고 부르기 전에 sort.init을 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값을 몬스터에 있는 좌표값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sort.update 이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순서별로 이렇게 솔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서 for int i는 3개에 대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몬스터 몇 번째 이라니까 sort.get 한 다음에 i 번째에 있는 몬스터, 그리고는 드로우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이제 몬스터가 AI가 돌면서 뭔가 좌표값이 막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몬스터가 각각 타입은 모두 동일한데 생성은 도구 뭐 이렇게 다르게 자식 클래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AI는 클래스별로 따로 어떻게 돼요? AI가 돌겠죠. 안에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여기 몬스터에 여기 뭐 안에 내부적으로 AI가 있겠죠. AI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AI 불리겠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도 뭐 여기서 AI, 여기서도 AI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AI를 뿌릴 때 AI를 부르는 거죠. 그럼 이 AI에서 좌표값을 막 바꾸겠죠. 움직이면서 저기 주인공의 위치에 따라 명령이 막 실행되면서 얘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막 바뀌게 되면 이게 드로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네. 로드 몬스터, 드로우 몬스터가 생성이 되면서 불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안에 보시면 위에 보면은 로드 몬스터, 드로우 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몬스터 먼저 불리고 드로우 몬스터가 불립니다. 어찌 보면 얘가 먼저 불리고 그 다음 얘가 불리거든요. 로드 몬스터에서 여기 보시면 로드 몬스터에서 이게 얘 같은 경우 3개를 만들었고 얘는 뭐 따로 출력하는 건 없죠. 여기서 첫 번째 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도구가 불리면서 처음에 몬스터가 같이 불리죠.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캣이 불리면서 몬스터가 한 세트로 불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멍키가 불리면서 몬이 불립니다. 자, 여기가 아까 이게 각각 생성되는 거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몬스터 드로우 하는 곳에서 봐보시면 몬스터 드로우 하는 곳에서 제가 여기다 좀 구분이 좀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디버그에 로그 그리고는 쭉 해서 드로우 몬스터 이렇게 할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쨌든 저 구문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자 여기에 드로우 몬스터에서 봐보시면 어떤 여기 보시면 안에 캣 드로우가 먼저 불리고요. 더그가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리죠. 안에 보시면 얘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캣 드로우가 불리고 도그 드로우, 멍키 드로우가 불렸죠. 여기 보면 얘가 도구고 얘가 캣이고 얘가 멍키예요. 그러니까 좌표값으로 치면 캣이 제일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도구가 불리고 그 다음에 몽키가 불리는 게 순서대로 잘 불려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배열대로 값을 순서대로 넣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릴 때 보면은 어떻게요? 몬스터의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는 여기 드로우를 부르니까 어때요? 각각 오토바이를 시키면서도 여기 보시면 몬스터가 개냐 뭐냐에 따라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타입은 동일하게 몬이죠. 세 개 다 보면은 몬인데 생성은요 뉴해서 생성은 어때요? 각각이죠. 다 각각입니다. 이치 각각별로 보면은 다 다르게 생성을 했습니다. 보면 타입은 동일하고요. 생성은 다르게 타입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같은 타입으로 그리고는 생성을 다르게 하니까 드로우도 보면은 각각 뿌리고 있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버추얼로 함수를 부모가 만들고요. 그리고 자식이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잘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있죠. 이 몬스터를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몬스터가 이게 있는데 이 몬스터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몬스터는요. 얘가
없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몬스터 자체를 지금처럼 클래스에 이렇게 하니까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얘를 갖다가요, 아예 선언을 안 하고 싶어요. 아예 그냥 없고 싶어요. 얘가 아예 없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예, 보면은 abstrac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abstract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추상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있잖아요. 자식 보고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라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서 나는 뭘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이 함수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변수는 있는데 이 함수는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로 만들고요. 이 자식이 그 함수를 이렇게 override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식이 만들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코드상으로 보면 좀 더 명시적이죠. 아까 같이 일반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여기 버추얼로 만들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얘를 버추얼로 한 다음에 얘는요, 뭔가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 뭔가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뭐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요, 모온에 어떤 역할이 있다면 얘를 갖다 써야 될 때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버추얼 함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 부모가 만들어져 있는 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형태만 유지하고 자식한테 만드는 걸 떠넘겨 버린 거죠. 보면 자식에서 이거는 따로 할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뭐 코드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변함은 없지만 실행을 해보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cat, draw, monkey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오토바이 시켜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자, 보면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봐보시면요, 만약에 뭐 C++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if false로 해서요, C++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C++ 사용자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클래스에 이게 또 에러가 나나? 이렇게 하면 보시면 클래스에 이제 뭐 슈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퍼블릭 뭐 나머지는 투두 해놓고요. 그리고는 얘는 virtual void run 이렇게 해서 아마 되어 있겠죠. C++이라면. 그리고는 클래스에 이게 서브라고 하면 이 구조를 퍼블릭에 virtual void run 해서 자식이 이렇게 구현하는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C++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버추얼 함수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요, 이렇게 C++에서도 이렇게 유지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유니티에서는 이 타입을요, 이거 왜 이랬노? 뭐가 있나? 왜 이래? 이렇게
에러가 나죠. 예. 이제 예. C++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끝나요. 근데 이 보면 하나의 이런 타입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냐면 abstract 클래스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abstract 클래스를 만들어서 abstract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키워드만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버추얼 함수를 만들어서 버추얼 함수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좀 복잡하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AI에서 이게 실제로 막 아마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뭐 7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1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순서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값이든지 간에 AI에서 어떤 값이든지 간에 얘가 이렇게 막 바뀌게 되더라도 얘 같은 경우 솔팅에다 넣으면은 이 몬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 순서별로 얘가 솔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완료되어 있는 그 배열에 있는 그 값 있잖아요. 그 배열에 있는 그 값에 우리는 변수 타입의 몬스터의 배열에 드로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abstract 함수, 버추얼 함수로 오버라이딩 시켜져 있는 함수로 부르는 게 코드상에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이 코드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자, 오늘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네. 자, 여기 실행되는 로드 몬스터는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로드 몬스터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로드 몬스터, 드로우 몬스터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상속 관계는요, 이렇게 몬스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도그,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되면 뭐 플랫포머나 각종 이게 커트뷰 방식의 게임들은 웬만큼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토바이를 시키는 정렬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만 잘 구현을 하면 되는 구조죠. 어찌 보면 뼈대 구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생성만 어떻게 생성하느냐 차이밖에 없겠죠. 오늘 안 한 것 중에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풀메모리 구조가 돼야 될 거예요. 내일 오늘 아까 그 콜백 함수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내일은 이 풀메모리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다시 가게 될 겁니다.